10월 24일 목요일 마켓나우 3부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나희입니다. 제가 어제 이슈에서도 좀 짚어드렸던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가 밤사이에 있었습니다. 호실적 주당 순이익 부분에서 기록을 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12%대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해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국내 2차 전지 주에는 LG 에너지솔루션, LG 화학과 같은 종목들 강세를 띄웠습니다. 또 오전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처음으로 영업이익 부문에서 7조 원을 넘겼잖아요. SK 하이닉스 자체도 이제 오전장에 개장하자마자는 좀 약세를 띄웠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1% 넘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아연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것도 좀 특징적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죠. 그래서 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시장에 대한 도움 전략들 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고요. 1시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흐름부터 먼저 챙겨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모두 약세 띄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590선에서 주춤주춤하고 있거든요. 2,600선을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또 하루 만에 매도 포지션 취하면서 지금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전장보다는 조금씩 낙폭을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시총 1위부터 10위권 안에 종목 중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또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요, 오늘 1%대 약세 띄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조금 더 깊은데요. 코스닥 안에서 또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HLB는 약세 보이지만 리가켄바이오나 유한양행은 또 상승불 들어와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또 분위기가 반전됐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행렬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399억 원, 기관이 367억 원 지금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2,679억 원 사들이고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포착이 됩니다. 오늘 기관은 거의 대다수의 업종에서 물량을 덜고 있고요. 외국인은 제약 쪽을 제외하고서는 역시나 또 대부분의 업종에서 지금 매도세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개인은 1,832억 원 정도 매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럼 이런 시장의 전략들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봐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또 두 가지의 이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10월 이달 들어서 목표 주가가 상향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9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 달간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184건 정도로 집계가 됐거든요. 증권가에서는 제약바이오, 방산, 통신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저희 살펴보자면 일단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KB증권이나 유진투자증권과 같은 증권사 7곳에서 상향 조정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120만 원대까지도 상향을 했다,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미생물보안법 시행될 경우에 반사이익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녹십자 역시나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는데 21만 원 선으로 공통적으로 키움증권과 BNK 투자증권에서 좀 집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녹십자 같은 경우 자사의 이 치료제가 미국 쪽에서 매출 고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내용들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방산주인데요. 최근에 중동 정세도 좀 불안하고 개별 종목별로 이제 수출 확대에 대한 소식 들려오면서 목표 주가도 쑥쑥 상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증권사 6곳에서 LIG 넥스원 주가 굉장히 상향 조정을 했는데 LIG 넥스원은 또 청궁2
관련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현대로템은 7만 원 선 후반까지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현대로템은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K2 전차 이 수출 확대될 수도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저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주 안에서는요, KT 그리고 SK텔레콤 꼽았는데요. KT는 증권사 4곳에서 목표 주가 상향을 했습니다. 통신주들은 밸류업 기대감 최근에 또 다시 높아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주주 환원 정책 확대까지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공모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 사태 이후로 이 금융 당국의 좀 상장 심사 기준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만 이제 IPO 중도 포기한 기업이 42곳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이달 10월 들어서는 10곳 기업 중에서 7곳의 기업이 상장 철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K뱅크 역시나 최대 이 하반기 IPO로 좀 두드러졌던 그런 종목인데 연내에는 삼수생이 됐습니다. 또 내년으로 연기가 됐죠. 그러면서 IPO 시장에 좀 한계가 돌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해석을 해봤는데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또 이 공모주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청약 증거금이 286조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올 3분기 이제 이달 3분기에 38조 원을 더하면 지난해가 300조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1분기부터 3분기 올해가 이미 증거금이 지난해를 넘어섰다라는 수치가 좀 집계가 됐고 이달 일반 청약 10곳 중에 8곳이 지금 합산 증거금이 37조 9,709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데이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시선은 증시 입성을 코앞에 둔 더본코리아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청약일은 10월 28일에서 29일 이달 말이 되겠고요.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6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이 되겠고요. 또 내일 이제 최종 공모 가격이 좀 발표가 되거든요. 23,000원에서 일단 28,000원까지가 희망 금액인데 이 28,000원 상단을 상회할 수 있는 수치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고평가됐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증거금이 이런 상장 관련해서 또 변동성이 워낙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분위기부터 두 번째 이슈까지 저희가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남아있는 마켓나우 저희 3부 이어지는 시간 동안 또 시청자분들 다양한 투자 전략들 함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마켓나우 3부고요. 이데일리 오은 정우영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했고 간밤에 또 테슬라 실적 발표도 됐는데 오늘 사실
후실적 좀 기록을 하면서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 공기가 돌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시장 맞습니다. 분위기가 또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맞습니다. 이 좋은 이벤트,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도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게 화답을 좀 보내지 못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수급의 문제죠. 외국인들의 오늘도 양 매도를 통해 가지고 자 오늘은 양 매도가 나오지만은 좀 깊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이 코스닥에서 한 9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분위기가 이제는 좀 걷어들이면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두드려 팼으면 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매일매일 이런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는 모두 다 대부분이 알고는 있지만 참 받아들이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희망은 좀 생겼습니다. 구원투수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7조 원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단 오늘 시장만 보면 참 앞으로가 좀 답답한 걸 좀 느낄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불확실성 때문이죠. 그 불확실성은 대선입니다. 일단 미 대선이 끝나야지 분위기 전반적으로 방향이 결정될 것 같은데 자, 그 분위기가 오늘도 양시장의 외국인의 투심이 좀 그대로 비춰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말이 서툰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도 좀 짜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들만 생각하게 되면요.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입니다. 이 어려운 장을 어떻게 이렇게 또 버텨야 될지 좀 참담한 마음입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는 지금 현재 5일선에서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는데요. 그나마 SK하이닉스가 개파락의 양봉에 2%를 내면서 그래도 5일선을 붙여놓습니다. 그 5일선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또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 가지고 간당한 아슬아슬하게 좀 붙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되 다시 한 번 더 내일 삼성전자의 또 개파락 출발이라든지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도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하방으로 누울 수 있다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요 시작과 동시에 2차 전지 쪽 하고요. 이 SK하이닉스의 호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몇몇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갭상승의 음봉을 내고 오히려 더 이틀 정도 이 조정을 보였었던 제약 바이오 종목에서 개파락의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두 개 섹터죠. 반도체와 2차 전지는 갭상승의 음봉, 반대로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던 제약 바이오의 종목들은 개파락의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 시장 분위기는 주도 업종과 주도주가 있더라도 지수를 못 끌어올리기 때문에 주도주라고 말할 수도 없고 주도 업종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 현 지수의 상황이다 보니까 전혀 개인들의 이 바램 지수의 투심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일 좀 투심의 약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도 오후장까지 여러분들 단기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그러면 현재 어느 섹터의 어떤 종목들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지 잠시부터 꼼꼼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미국 국채금리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 또 하루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포지션 취하면서 코스피가 0.29% 정도, 코스닥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정말 호재에는 찔끔 반응을 하고 악재에는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 전략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에서는요. 이데일리 스핀을 활용한 투자 전략들 확실하게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장에 좀 어떤 테마들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스핀 보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증시 전광판 보시면요. 오늘 실적 테마 1등을 시멘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0.39%의 상승률, 2등 SSD 0.29%고요. 3등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 테마 안에서는요. 드론이 계속해서 좋네요. 드론 8.39%의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2등 양자 암호입니다.
단기 테마 안에서는 고려 아연 관련된 거겠죠. 경영권 분쟁이 7%대 강세 2등, 줄기세포 이름 올라와 있습니다. 업종 상위 1등입니다. 철강 금속이 7% 가까운 강세 2등, 통신 0.96%. 어제도 저희가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데일리 핫스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테마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실적 테마입니다. SSD고요. 관련해서는 마이크로 투나노, 파두, 그리고 엑시콘까지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장기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드론이고요. 국방부에서 자폭 드론 실전 배치하겠다 발표하면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중국 드론 제품 사용 금지 조치 법안 처리 소식도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네요. 단기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줄기세포고요. 오늘 개별 종목별로 이슈 받아가는 걸로 보입니다. 하나씩 또 살펴볼게요. 업종 상위 마지막입니다. 전기, 가스입니다. 4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 관련해서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한국전력 최근 계속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실적 테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SD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요, 제약바이오와 동일하게 오늘은 전기전자 반도체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 상승불을 좀 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몇몇 개별적인 호재로 인해서 좀 움직인다라고 좀 볼 수 있고, SK 하이닉스 혼자만의 이 동부대가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SSD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요, 파두입니다. 자, 파두 사태 논란을 딛고 V자 반등을 통해 가지고 꾸준히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1조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영업이익은 없다 보니까요. 자,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좀 여러분들 보셨으면 합니다. 자, SSD 컨트롤러 제조업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용 SSD 컨트롤러의 이 판매 제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수익성 개선이 좀 대두되는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자, 저점에서부터의 V자 반등이 좀 깔끔하게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전고점의 매물대가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22,000원 자리에서는 한 차례 끊어내고 매도 후 재매수 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종목을 보실 종목은요. 자, 마이크로 투나노입니다. 마이크로 투나노 같은 경우에도요. 자, SSD, 자, 낸드 쪽, 자, 이 V자 반등을 통해 가지고 21선 눌림목을 좀 받았습니다. 자, 말 그대로 21선, 61선 눌림목 받는 자리에서 V자 급등, 자, 전고점에서 자, 영망치에서 꼬리를 좀 달고 있는데 추세는 좀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가총액이 너무 낮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가지고 이슈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좀 짧게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SK 하이닉스의 HBM3E예요. 자, 프로브카드의 납품 전망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연초에 급등을 했었던 모습과 함께 시장의 급락과 함께 모두 다 급등 나오고 자, 최대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변곡점이 나오는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단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자, 변곡점이라고 해도요. 추세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한번 이 단기적 관점에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실적 테마 SSD 봤고요. 저희 관련해서는 파두와 마이크로 투나도 짚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응해보자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입니다. 장기 테마 드론이고요. 북한 무인기 도발부터 시작된 드론 관련주의 상승세인데요. 파트너님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할 만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드론 쪽 같은 경우에는 헤즈볼라와 이 이스라엘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하마스 지질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움직이는 관련 주라도 볼 수 있고요. 방산 쪽으로도 엮여 있습니다. 자, 오늘 드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배세를 뽑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시가총액이 너무 낮습니다. 자, 오늘 최대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쌍저점에서 나오는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라 가지고 자, 한 차례 단기적 매매는 가능하나 추세적으로는 자, 여러분 시가총액이 낮고요. 시가총액이 낮은 이유는 영업이익이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지금처럼
것처럼 시장이 약세 흐름을 띌 때는 대부분이 이런 종목들, 약세 흐름에 띄는 시가총액이 낮고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 한해서는 여러분들 매매는 가능하나 끌고 가지는 말자. 당일 청산 기준에서 매매를 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서 중국 드론 제품 사용 금지로 2일 연속 상승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이슈 말고는요, 사실상 크게 길게 보일 거는 아니고요. 짧게 보고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종목은 코콤입니다. 자, 코콤 같은 경우에는 또 요즘 연일 시장에서의 드론 관련돼 있는 이슈가 많죠. 모든 전쟁에는 이제는 드론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드론의 이 무기화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도요, 국산 자폭 드론 연대 배치를 통해 가지고 드론 관련 주들이 연일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콤 같은 경우에도요, 이 전 고점을 넘는 갭상승의 양봉을 띄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가총액이 900억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슈로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지금 현재 시간대 1시 좀 넘어서 이 시간대에 급등이 나와서 25%에서 많게는 이제 상한가를 못 풀칠 정도의 상승 탄력이라면 오후장에 다시 한 번 더 꼬리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 오늘보다도 코콤은 내일 개파락이라든지 아니면 장중에 음봉을 띄었을 때, 단봉으로 움직임이 없을 때, 거래량이 뚝 끊겼을 때 한 차례 매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 당일 트레이딩, 당일 청산 기준으로만 매매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에 또 주목해 볼 만한 장기 테마는 드론이었고요. 오늘 베셀과 코콤 관련해서 짚어주셨는데 역시나 드론 관련주들도 단기간에 좀 많이 상승을 보여준 바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세 번째 테마 줄기세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처셀이 관련해서 20%대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테마 상승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줄기세포의 네이처셀이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추가적인 급등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는 줄기세포 관련 종목들이 연일 이 지금 군부를 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주도주가 나왔기 때문에 주도주가 왜 올라가는지 잠깐 체크를 해보게 되면 중증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이스템의 미국 식품의약부 FDA로부터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로 지정받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글로벌 진출 기대감과 함께 전고점의 매물을 모두 다 잡아먹는 거래량 2개가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어제와 오늘과 동일하게 800만 주에서 900만 주가 터지는 자리에서 현재 시간대 23%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거래량을 2바퀴, 3바퀴 모두 다 돌려서 현재 들어가 있는 물량은 새로 신고가를 만들려고 그러는 세력들의 이 물량이라고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고점이 지금 현재 13,000원을 넘어서 현재 14,000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주도주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줄기세포 관련 종목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담되신다면요. 내일 음봉 공략 아니면 갭상승에서 도치가 나왔을 때 오후장까지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분 단기적 관점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 트레이딩, 다시 말해서 장중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사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주식은 기도가 아니라 매매입니다.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 코아스텐 캐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스텐 캐몬 같은 경우에도요. 루게리병 치료제 유로나타알 상업 기대감과 함께 전저점에서부터 V자 급등으로 시장을 쭉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13,900원, 14,000원을 뚫고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고 오히려 더 21선 눌림목만 주더라도 분위기를 타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코아스템 캐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따라가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이제 약세 분위기로 다시 또 흘러가는 수 있기 때문에 21선 눌림목뿐만 아니라 좀 개파락 떨어졌을 때 지지 캔들 보고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파트너님께서 드론, SSD 그리고 이런 줄기세포까지 세 가지 테마 모두 다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관련 전략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테마입니다. 전기, 가스고요.
한국전력 파트너님 정말 잘 가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아무리 잘 간들 하던데도요. 사실 20년 전의 가격하고 동일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잠깐 잘 갈 뿐이죠. 이건 박스권입니다. 요즘 3년치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박스권이기 때문에 자, 좀 간만에 좀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한국전력도 주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오늘 가파른 상승이 납니다.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22,500원을 뚫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소식과 함께 오늘 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자, 무엇보다도 한국전력은요. 이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한 차례 매매뿐만 아니라 음봉이 나왔을 때 5일선 이탈했을 때는 가감하게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 좀 롱으로 끌고 가는 종목이 아니라 우리가 추세 탔을 때 한 번쯤 매매뿐만 아니라 꺾였을 때는 가감하게 던지고 자, 추세가 꺾여 가지고 조정을 받게 되면 평균 6, 7개월 걸리기 때문에 자, 이런 이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한 차례 5일선 매매 짧게 매매해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종목은 SK가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스 같은 경우는 이 한국전력하고는 틀리죠. 긴 추세를 보게 되면 3년 내내 자, 이 3년 동안의 레벨업 다시 말해서 아주 가파른 상승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추세를 만들어가며 자, 1년에 이 4, 5%지만 그래도 상승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SK가스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이 양호한 실적과 함께 신사업 주주환원 기대를 통해 가지고 요번에 이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 17만 선을 자, 단번에 머리를 들면서 추세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음봉 공략 괜찮고요. 음봉 공략의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거나 자, 이 좀 추세가 만들어지는 붙으실 분들은요. 5일선이라든지 11선에서 여러분 추세를 보고 SK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주목해볼 만한 업종 상위 테마는 전기가스였습니다. 한국전력 최근에 굉장히 잘 가고 있고 또 SK가스 같은 경우 오늘도 매수 유효하다라는 대응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그럼 이 이데일리 스핀 계속해서 활용한 전략들 세워주셨는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셔야 맞습니다. 될까요? 밑에 보시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도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깔아놓으시고요. 보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네이처셀을 설명해 드릴 때 네이처셀에 관련돼 있는 지금 현재 급등이 왜 나오는지 여러분들 뉴스뿐만 아니라 공시 별도로 다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절대 그럴 필요 없다.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 우리가 클릭 한두 번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렵게 찾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면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이유로 현재 급등이 나는지 그대로 다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매매를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자, 차트의 4원소라고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차트, 캔들, 그리고 이동평균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봐야 되는 수급, 그리고 영업이익입니다. 그 4개 차트의 4원소를 한 번에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게 이데일리 스핀의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급, 영업이익, 그리고 캔들, 이동평균선 한 번에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종목이 갈지 말지. 두 번째는 기술적 패턴을 봐야 되는데 그 기술적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가지고 틀리고요. 기본적인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4원소를 보시면 여러분들 주식을 볼 때 이제는 새로운 눈이 좀 떠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남한테 의지하거나 남의 도움을 받거나 그거는 처음에 아니면 좀 초보일 때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이 좀 인사이트라든지 시장의 종목을 자, 좀 의견을 들을 뿐이지 그걸 통해 가지고 얼마까지 간다 움직인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수급만 믿으셔야 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얼만큼 들어오냐에 따라 가지고 미래의 가치를 현재 모멘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이데일리 스핀의 차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데일리 홈페이지 활용하셔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 제공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다림입니다. 시장이 불안합니다. 좋은 일들은 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왜 나쁜 일들, 악재들만 시장은 반영을 하는 걸까요? 이런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챌린지 1313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챌린지가 현재 8주차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데일리 스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목들을 매일 2가지씩 편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2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현재까지는 총 8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또 따로 장기 포트도 운영이 되는데요. 장기 포트 최대 5가지 종목까지 나와 있고요. 현재는 딱 한 자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매주 금요일 최종 누적 수익률이 발표가 되죠. 딱 하루가 남았네요. 그렇다면 챌린지 8주차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네, 한국 화장품 제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약간은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파트너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점검을 좀 진행을 해드린다고 하셨으니까요. 오늘 차트 보고 좀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수익률은 마이너스 8%권입니다. 손절 라인도 75,0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오늘 저가 75,800원 근접하고 있습니다. STX 엔진 역시나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손절가에 근접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강보합권 그래도 시장 대비 잘 지켜주고 있고요.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도 돌아왔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이 2가지 종목들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2가지 종목들 들고 오셨죠. 오늘장에서는 오늘장에선 코스닥 쪽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이 이탈되면서 살짝은 낙폭이 깊게 나왔다는 점, 이 부분이 수익률로 반영이 됐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어제 파트너님께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보고 이후에 바이오주 수급 어떻게 될지 살펴보자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체크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롯데 시스템즈는 반도체 후공정 쪽이죠. 수익률 1.9% 챙겨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보시죠.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 전력이나 변압기 관련해서는 AI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력 쪽으로 교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수익률도 3% 넘게 바로 챙겨가게 됐고요. 이렇게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은 3% 넘게 수익률이 나와 있다는 점. 그리고 아무래도 좀 시장과 함께 우리 챌린지도 좀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 파트너님께서 단기간에 좀 공략할 수 있는 승부주 위주로 들고 와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그게 LB세미콘이 되겠습니다. 수익률로 바로 증명이 되고 있죠. 7.21% 하루 만에 챙겨갑니다. 목표가가 5,400원이었는데 오늘 고가 기준으로 5,000원에 완전 근접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넥스티는 12시 구간 넘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산정 기준으로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점은 좀 아쉽지만 여전히 수익률은 플러스권 빨간불 잘 지켜지고 있네요. 네, 8주차 누적 수익률이 현재 마이너스 5%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하루가 남았고요. 오늘도 2종목 새롭게 편입을 해드리니까요. 어떤 종목들 오늘 살펴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8주차 누적 수익률 이번 주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약소한 수준의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리고 어제 좀 편입해 주셨던 LB세미콘 바로 하루 만에 7% 이상의 상승률 가져다 주셨거든요. 저희가 한 종목씩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이번 주 성적이 너무 부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가정품 제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정품 제조는 오늘 드디어 이제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정말 V자 반등을 빨리빨리 원했었는데 말 그대로 지금 다시 한 번 더 눌림목 잡혔고요. 이 앞전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눌림목이 잡히고 움직인 걸 보게 되면 자, 오늘 이 눌림목은 어찌 보면 내일 이제 V자 급등을 V자 반등을 좀 보일 수 있는 트리거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실적 이상 없고요. 시장 대비 견고한 흐름으로 추세는 아직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단 수익이 안 날 뿐이죠. 수익이 내려면 다시 한 번 더 5일선 뚫어주는 내일 자리가 나오게 되고 추가적으로 85,000원을 뚫어주는 장대 양봉과 함께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방 경직은 만들어졌고요. 상방의 장대 양봉은 이제 이
내일과 그리고 다음 주를 한번 더 기대해 봐야 될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STX 엔진입니다. 자, STX 엔진은 제가 좀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 장대 음봉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오늘 21선 눌림목을 좀 받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좀 부탁드리고요. 자, 반대로 지금 어제 외국인의 매도를 멈추고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자, 오늘 어제의 장대 음봉의 깊이가 있다 보니까 오늘 지지 캔들이 이 반등을 못하고 지지 캔들이 나오는데 자, 오늘 21선 그리고 내일 다시 한 번 더 잉태형 캔들의 자리라고 볼 수 있는 11선을 딛고 5일선의 이틀, 3일 그리고 다음 주 월화 안에 못 뚫어준다면 22선 이탈이 나온다면 무슨 징후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바로 끊어내야 된다라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조해 보시고 여러분들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자, 리가캠 바이오는 현재 오늘 분위기와 그대로 닮아 있죠. 자, 오전 시작과 동시에 SK 하이닉스의 호재, 실적 호재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이 영업이익의 이 호재를 통해 가지고 반도체와 2차 전지는 갭상승 음봉, 반대로 개파락의 양봉은 알테오젠과 리가캠 바이오가 먼저 냈고 그로 인한 이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대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기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개파락 마이너스 2% 출발 후에 지금 1%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디 몸통은 거의 3, 4%짜리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5일선 후에 견고하게 다시 올려놓은 걸 보게 되면 역시 지금 현재 시장은 바이오장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4조 7천억, 알테오젠이 20조인데도요. 견고한 흐름으로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지금 현재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리가캠 바이오를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도 네 번째 이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도 어제 깊은 음봉이 나오고요. 오늘 장중에 지지 캔들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영망치이고 5일선에 살짝 저항받았지만 추가적인 음봉이 없다는 것은 바디 음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투매 물량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일 한 번 더 지지 캔들이 나오게 되면 다음 주 월화 안에 다시 한 번 더 4만 원과 4만 2천 원을 뛰어넘으려고 그러는 양봉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또한 들고 가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로체 시스템입니다. 자, 로체 시스템 같은 경우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주 견고하죠. 여러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수와는 영 반대편에 있고요. 특히 SK 하이닉스와의 분위기로 같이 가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 제외하고 SK 하이닉스의 가는 방향대로 나온다면 로체 시스템도 추세를 5일선 타고 꾸준히 당분간 이어질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5일선과 11선 안에서 여러분들 사고 팔고 이루어지는 이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스윙 포지션에서 매매를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로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요. 실적 어니스 프라이즈 또 기대되고요. 자, 특히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AI 밸류체인의 제일 상단 에너지와 그리고 에너지를 나르는 전기 전선 변압기 쪽에 이 최대 상단에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반도체 AI 시대에 있어가지고는 HD 현대일렉트릭이 현재 대한민국의 전력 기기 슈퍼사이클에 도래된 종목으로 주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련돼 있는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 효성중공업도 따라오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세 종목 중에서 주도주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래서 주도주 매매를 할 때는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비중을 싣고요. 나머지 관련 종목들이 여러분들은 트레이딩하고 HD 현대일렉트릭은 스윙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주도주 매매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 호재와 함께 이 반도체 관련돼 있는 중소형 관련 종목들 중에서 몇몇 종목들이 좀 급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성부주라는 말과 함께 좀 들고 왔는데 장중에 7, 8%대, 6, 7%대 급등은 나왔으나 연속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많이 빠져 있고 그만큼 이 개인들 물량이 대부분이 트레이딩성 물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장중에 급등이 나온 후에 바로 차익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대로 좀 아직 살아있죠. 내일 한 번 더 기대해 보셔도 괜찮고요. 단
단기적 매매입니다. 단, 장중 윗꼬리가 나왔을 때 아니면 장중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갑자기 튀어오르게 되면 익절뿐만 아니라 자, 매도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B세미콘은 단기적 관점으로 보는 종목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틴입니다. 자, 넥스틴도요. 오늘 오후장이 들면서 쭉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캔들이 한 6개, 5개 정도가 개파락이 양봉 뒤에 오늘 시장의 이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관련 종목들의 이 종목들 슈팅이 나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했는데 캔들을 보시게 되면 오늘 확장형 캔들은 안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매집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보통 5일선 따라가는 이런 이 관리자 패턴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꾸준히 5일선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어제 말씀을 듣고 매매하신 분들이 있다면 5일선에 샀죠? 자, 5일선은 마이너스 2%대. 지금 현재 2%입니다. 지금 매도하셔도 됩니다. 왜? 4%나 수익을 얻었는데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내일 돼서 아침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또다시 내일 자, 이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5일선 또 받쳐놓고 기다리면 또 들어왔다가 오후장 끌어올리고 관리자가 들어와서 5일선에 꾸준히 끌어올리는 종목은 마지막 패턴은 자, 이 수렴형 캔들에서 단봉에서 슈팅이 나오는 자리가 한 번쯤 나옵니다. 그럼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또 매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역배열 시장, 약세 시장, 지금 현재 약세 시장이니까 짧게 매매를 하자라는 의견과 함께 넥스틴도 5일선 매매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313 챌린지 지금 8주차입니다. 한 종목씩 리뷰 들어봤는데요.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지금 누적 수익률 200% 넘어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좀 약소한 마이너스권이기는 하지만 어제 또 편입해 주셨던 넥스틴 지금 분위기 괜찮습니다. 파트너님 어제 이제 LB세미콘 넥스틴 얘기해 주시면서 네. 우리가 단기간에 좀 수익 보일 수 있는 승부주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네, 이제 맞습니다. 두 자리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승부주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마이너스 6% 큰일 났습니다. 빨리 자 플러스로 돌리고 13%까지 도달을 해야지 자 이번 주도 배지를 받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내일 이 상승률을 좀 키울 수 있는 종목들 한해서 두 종목을 또 들고 왔습니다. 두 종목 모두 오픈하고 기업 설명 그리고 기술적 패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종목입니다. 퓨처캠과 GSE를 들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퓨처캠입니다. 퓨처캠이 어제의 이 음봉장을 딛고 종가의 양선을 띠면서 변동성을 키우지만은요. 자, 어제 20일선 자리에 안착시키는 걸 보게 되면 종가 관리가 역시 들어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주식을 볼 때요. 캔들 위치가 어떻게 마감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일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동 평균선 그 시그널 안에 이 종가 관리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종목이 내일 아침 갭상승과 갭하락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기관 그들의 이 투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퓨처캠을 보시게 되면 어제 위아래 변동성이 엄청 컸습니다. 10%에서 15%까지 가까이 되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20일선에 안착시키면서 끝났고요. 오늘 시작과 동시에 갭상승인데 장중에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쭉 밀렸죠. 21선 터치를 하고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시켜서 위아래의 꼬리가 달리있지만은 지금 현재 시초가를 지키는 지금 양선과 지금 십자형 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가 관리를 지금 장중에 하고 있다는 뜻이고 어제의 이 변동성의 매물을 오늘 모두 다 소화시키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자 FC705 국내 이상 중간 결과뿐만 아니라 결과와 자 이 유럽 핵의학회의 발표를 통해 가지고 자 FC705의 이 효력뿐만 아니라 효능 효과에 대해서 지금 증명을 받았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FC705의 임상 결과의 우위성을 확인했고요. 가치 상승 전망을 통해 가지고 오늘 자 이 애널리스트의 유명한 애널리스트님이 오늘 보고서와 함께 아침 일찍 갭상승을 좀 띄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다수의 빅파머와 협의 중이고 기술 이전 기대감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성 의약품 생산 판매하고
제외하고 있는 퓨처캠의 미래 가치가 이제부터 재부각되는 시점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세선으로 보게 되면 21선 눌림목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죠. 대부분이 지금 현재 이 5월부터 지금까지 추세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이 한 차례를 제외한 모두 다 22선 눌림목을 받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차례라 그러면 8월 초에 깊은 음봉, 다시 말해서 8월 달 이 금은 월요일이라고 볼 수 있는 장중에 서킷 브레이크 걸렸었던 그날을 제외하고는 21선을 타고 간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파동을 타고 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현재 자리는 여러분들 이 매수의 관점으로 보되 여러분들도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목표가는요 32,500원, 손절가는 25,000원에 오늘 종목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GSE입니다. 자, 연일 지지락지 리스크도 나오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가스 공급 업체뿐만 아니라 오늘 또 시장의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 또 내일 만약에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 관련돼 있는 에너지 관련 종목들에서 좀 한 차례 더 퍼포먼스가 좀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 하나 잡아냈습니다. GSE입니다. 자, GSE 같은 경우에는 경남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업체이고요. 그리고 중동 전운의 고조를 통해 가지고 유가 상승 수혜 전망의 종목이라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올겨울 강력한 한파 예고를 통해 가지고 가스 관련된 종목들의 주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째 보면 이 GSE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지락지 리스크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뭐 그쪽에 관련 파이프라인도 없는데 종목은 이 관련 테마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관련성 있든 없든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보이고 그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묶여 있으면 모든 이 시장에서의 이 배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GSE가 그 중심에 예전에 있었고 지금 한 차례 바닥권에서 매집 물량 단단단 양양양으로 인해 가지고 양음양 지금 현재 21선 양음양이 지금 현재 나왔기 때문에 그럼 내일 만약에 한 차례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시장의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 에너지 쪽으로 좀 먼저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목표가는요 4,300원, 손절가는 3,600원 포토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종목 편입해 주셨습니다. 퓨처캠과 GSE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이제 시장 많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네. 시청자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상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자, 빠질 때도 힘차게 빠지고 올라갈 때도 힘차게 올라가는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요. 과거 사례 2011년, 12년, 14년, 그리고 15년, 그리고 2016년은 아닙니다. 2015년도에 이 제약 바이오 한미 약품의 그 램스커버리의 효과로 인해 가지고 주가 급등을 통한 1년 내내 2016년도에는 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 후에 2017년, 18년, 19년 그리고 2000년도도 제외하고요. 2021년도 제외하고 2022년, 2024년 다 동일했습니다. 1년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요. 다시 그 다음 해는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시장은 이 3분기, 4분기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는 코스닥은 언제든지 약세였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내년 상반기를 위해서 지금 현재 주도 업종과 주도주가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도요. 올해 상반기 좀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계좌를 내년 상반기에 모두 다 되찾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제가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제가 있습니다. 주식은 혼자 못합니다. 누군가와 같이 한다면 이렇게 스마트한 사람하고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전광판, 이데일리 전광판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보셨던 이데일리 차트 보셨죠? 그 안에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모든들 찾아야 됩니다. 급등주 그리고 이 눌림목 자리 모든 종목들은 현재 시장에 움직이고 있는 주요 종목들을 전광판에서 여러분들 모두 다 찾으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힘차게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락장은 없다. 저희가 또 지금의 하락장을 기회로 좀 삼아볼 수 있는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데일리 운 정우영 파트너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 조금씩 더 밀리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오후장에도 계속해서 힘내시고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